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목요일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을 얻은 뒤 10년 동안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싸워오신 분이 우리 지역 춘천에 계셨습니다. 그 주인공은 한혜경 씨인데요. 얼마 전 근로복지공단은 뇌종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 초대석에선 다른 피해자들이 또 나오면 안 돼서 싸웠다고 하시는 한혜경 씨와 어머니 김신여 씨, 그리고 이 결과를 이끌어낸 조승규 노무사를 모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싸워온 한 가족의 이야기와 이 사건이 노동계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광고 듣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은 삼성 디스플레이로 불리는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을 얻은 뒤 10년 동안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싸워오신 분이 우리 지역 춘천에 살고 계셔서 모셔봤습니다. 한혜경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월 한혜경 씨의 뇌종양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며 요양급여 재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5월 기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전자산업 계열사 산재 추정 건수는 모두 559건, 그 가운데 174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혜경 씨의 산재 인정 결과가 다른 분들의 사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한혜경 씨의 어머니 김신여 씨와 이번 산재 판정을 이끌어낸 조승규 노무사입니다. 두 분 모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혜경 씨는 건강 문제로 사전에 인터뷰를 진행해서 녹음을 해왔습니다. 비록 혜경 씨를 직접 오늘 스튜디오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혜경 씨까지 세 분이 스튜디오에 오신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직접 인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주인공인 한혜경 씨를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혜경입니다. 시사 포커스의 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어머니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는 한혜경 엄마 김신여입니다. 네, 그리고요. 네, 저는 반올림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승규 노무사입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이 오늘 함께하게 됐습니다.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혜경 씨의 인사를 저희가 나눴지만 혜경 씨가 지금 그 뇌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언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머니 현재 혜경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네, 뭐 어디가 이렇게 특별하게 몸이 아프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뭐 여전히 수술 후유증으로 이제 보행장애도 있고 언어장애도 있고 이제 눈도 사시가 너무 심했었는데 네. 처음에 종양 제거 수술을 하면서 그 눈의 4번 시신경이 마비가 됐었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랬군요. 네, 안경을 항상 한쪽을 가려진 걸로 썼었는데 네. 그래도 그거는 그냥 빼고 요즘은 그냥 잘 생활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도 다른 건강은 또 괜찮다고 네. 하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그 산재를 신청한 지 10년 만에 좋은 소식을 들으셨는데요. 이 뇌종양 발병 시점으로 보면 무려 14년입니다. 네. 일단 고생이 너무 많으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소식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우리가 이제 작년 10월 달에 재심을 이제 신청을 했어요. 네. 하고 나서 뭐 우리 반올림 식구들하고 같이 다 정말 마음을 졸여가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뭐 언제 발표 난다라는 거는 사실 없었어요. 예, 알 수가 없었는데 그날 이제 혜경이 밥을 차려주고 제가 이제 옥상에 뭘 하러 올라가는데 전화기에서 계속 디릭디릭 하더라고요. 우리 그 반올림 지킴이 방 텔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텔방을 딱 보는 순간 뭐 우리 조승규 노무사하고 이정란 노무사하고 또 상임 활동하는 권영은이라고 있어요. 네. 셋이서 혜경이가 이렇게 그 꽃그림을 그려갖고 만든 머그잔이 있거든요. 거기다 뭐 잔을 부딪히면서 뭐 한혜경님 뭐 축하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저는 예. 그걸 끝까지를 못 본 거예요.
걔가 올라가다 다시 뛰어내려와서 제가 혜경이한테 혜경아 너 산지 저기 됐나 봐. 예. 이랬더니 갑자기 밥 딱 한 숟갈 먹었어요. 한 숟갈 먹고 밥 이렇게 뜨는 숟갈을 들더니 이렇게 막 아, 갑자기 복 빠졌군요. 진짜 이러더니 이렇게 막 소리를 내서 막 우는 거예요. 네, 혜경 씨가. 네. 예. 근데 저도 가슴이 네. 뭉클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등을 만져주면서 그래 소리 내서 마음껏 울어. 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참 울고 나더니 또 막 웃어요. 그래서 내가 제가 왜 저래? 내가 그러고 있는데 이제 기분이 좀 어때? 그러니까 예. 엄마 이 속에 뭔가가 이렇게 뻥 뚫힌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좋다기보다는 내가 이게 10년을 넘게 걸리면서 우리 혜경이가 항상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어느 기자가 어느 PD가 갖다 마이크를 들여대면 저 삼성에서 일한 거 맞아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 네. 가슴을 막 팡팡 치면서 네. 그게 왜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나 거짓말 하는 거 아니다. 나 삼성에서 일한 거 맞다라는 거를 좀 그런 말을 했을 때 저게 속에 응어리가 있으니까 저런 말을 하지. 네. 근데 저는 그걸 풀어줬다라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네. 그래, 아. 엄마로서 너한테 그래도 할 일은 좀 한 것 같다라는 느낌에 네. 제가 뭔가 모르게 이렇게 그래서 혜경이 의자에 앉아있고 저 그냥 땅바닥에 앉아갖고 우리 한참 앉아갖고 서로 얼굴 마주보면서 예. 진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아유, 예. 눈물이 안 날 네, 수가 없죠. 그랬었어요. 하여튼 너무 네. 감격했다 그럴까 참. 네. 그동안 자신을 믿어달라는 그런 네, 한맺힌 네, 그런 네, 응어리들이 네, 네. 아마 이번에 싹 내려가지 그랬던 것 않았을까 같아요. 싶은데 네. 혜경 씨도 그때 그 기분을 아마 이루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때 그 심경이 어땠는지 저희가 담아왔거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멍하다가 됐으니까 기뻤는데 계속 울었어요. 밥 먹다 울었는데 나 이러려고 어떻게까지 견뎠던 거 되긴 된 건가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네, 정말 똑같은 말 하네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는. 네. 아유, 노무사님께서도 제가 듣기로는 지난해 이제 합류하자마자 이제 처음으로 이 재심을 맡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동안 그 과정을 함께 하셨는데 좀 어떤 기분이셨어요? 저희도 그날 이제 반올림 상임활동가 분들이 다 안에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네. 이제 이게 발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저희도 이게 계속 마음 졸이고 있었어요. 끝까지. 네. 항상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게 사실 전례가 없는 사건이고 대법원에서 진 사건을 지금 뒤집은 거니까요. 예. 사실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서 저희도 계속 걱정하고 이제 신경 쓰고 이러고 있었는데 딱 그 이제 전화를 받자마자 저희도 만세를 안 부를 수가 없었죠. 아니 그 와중에 이렇게 전화하기도 급하셨을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사진까지 이렇게 딱 하실 생각하셨어요? 그게 저희도 정신없이 너무 기뻐하는 와중에 알아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기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중에 정말 마지막 기회였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참 글쎄 되려고 했던 건지 모르지만 우리 혜경이는 그 재심을 신청해 놓고도 질판이가 2번을 열렸었잖아요. 예. 한 번에는 동점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4월 말쯤 한 번 더 열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갖고 그 전에 그러니까 질판이가 처음에 열렸을 때는 제가 우리 노무사님한테 전화해서 노무사님 어떻게 됐대요? 그리고 막 물어봤었어요. 아, 예. 그런데 저한테는 사실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갖고 전화를 못했다. 네. 이게 사실 이렇게 된 부분이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열려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는 주어졌지만 차라리 그때 안 되거나 됐거나 했을 때 그 한 번의 기회가 네. 하루가 열흘 같았었죠, 진짜. 아우 네. 지금 말씀을 듣는데도 노무사님의 그 말씀을 할 수 없는 그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고 네. 어머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노무사님 이 사건 혹시 또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노무사님께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한혜경님은 이제 삼성전자 LCD 기흥 공장에서 95년도부터 01년도까지 이제 근무를 하셨습니다. 네. 그때 이제 PCB라고 부르는 그 녹색 전자기판을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납땜
주로 납땜 그리고 유기용제를 사용하셨고 이제 납땜과 관련해 이제 화학물질들을 여러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하시다가도 계속 몸이 안 좋으시다가 결국 퇴사 이후에 이제 뇌종양이 발병하셨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09년도에부터 이제 산재 신청을 진행을 해서 지금 이제 10년 만에 이제 산재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10년 동안에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안 됐고 노동부에서도 안 됐고 그래서 소송도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서 또 갔었지만 안 됐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재신청 통해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 혜경 씨가 처음 그 LCD 모듈 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을 때가 17살의 나이였고 5년 9개월 동안 근무를 하다가 퇴사한 것도 어머니 건강상의 이유였다면서요. 네.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들어간 지 3개월 좀 넘었는데 벌써 이제 뭐 생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8개월 됐는데 생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방에 있는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었나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부인과 가서 호르몬제 타다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대신에 네가 갈 시간이 없으면 약을 한 달치씩을 달라 그래라 뭐 이런 식으로 걔네들이 얘기를 하면서 야 그거 병도 아니야 그러니까 산부인과 가면 금방 나와. 아, 혜경 씨뿐만이 아니라 주변 동료들에게도 같은 네,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그거는 뭐 얘네들이 막 이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예. 이제 혜경이는 호르몬제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맞았대요. 그리고 네. 약을 타다 같이 먹고 그리고 났는데 이게 이제 너무 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5년 9개월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했는데 네. 4년 뒤에 뇌종양 판정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퇴사하고 나서 조금 이제 한 1년은 좀 안 되게 쉬었어요, 집에서. 쉬다가 바로 집 아파트 앞에 크리마트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알바를 나간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과일, 첨가물 그거를 맡아서 뭐 막 무릎도 깨져 갖고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뭐 과일 상자 들다가 넘어졌다. 네. 그래서 그냥 뭐 실수도 할 수 있겠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엄마 갔다 올게 이러고 나가서 이렇게 베란다에서 내다보니까 걸음걸이가 자꾸 이렇게 옆으로 가요. 예.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전화를 해갖고 혜경아 똑바로 걸어가 왜 옆으로 걸어? 그러니까 엄마 나는 똑바로 걸어가는데 자꾸 옆으로 간대.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이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유심히 보니까 진짜 운동신경도 자꾸 둔해지고 자주 넘어지고 증상이 더 심해졌군요. 네, 그리고 맨날 엄마 어깨가 너무 아파 막 이러고 손톱을 깎는데 엄마 왜 오른손에 힘이 없지? 네. 뭐 이런 말을 좀 자주 했었어요. 그래갖고 정신과하고 정형외과만 빼놓고 다 다녔었어요. 진짜 머리가 아프다고 했으면 아마 바로 빨리 갔었겠죠. 바로 MRI 찍어봤을지도 예. 몰라요. 근데 맨날 어깨 아프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병원에 다니다 안 돼갖고 이제 한번 전신 MRI 찍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뇌종양 그때.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노무사님 제가 듣기로는 혜경 씨가 이 뇌종양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뇌종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경우가 없었다면서요? 네,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반올림 활동을 통해서 직업성 암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이제 처음으로 사실 등장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뇌종양도 그렇고 유방암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이제 반올림에서 사실 인정된 게 한국에서 최초의 사례들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반올림이라고 여러 번 언급이 됐는데 반올림이 일단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라고 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이 황유미 씨와 또 동료들이 백혈병으로 이제 사망한 사건들을 계기로 이제 결성된 단체인데요. 그래서 혜경 씨도 처음에 그 뇌종양이 산업재해 때문일 거라고는 처음에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가 반올림의 도움으로 신청을 네, 하게 그런 됐다고 거였어요. 들었어요. 네. 예. 이제 혜경이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춘천 강원도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는데 거기 이제 사회복지과의 선생님 최지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젊은 애가 이렇게 정말 목도 제대로 못 가르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혜경이가 무슨 일을 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F용지에다가 뭐 이렇게 써갖고 갖고 오셨더라고요. 어머니 여기다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시든가 네. 한번 올려보라고 글을 혜경 씨가 일했었고 이랬던 과정을 그래서 이제 그럼 선생님이 해달라 해서 이제 올렸어요. 올렸더니 한 40분 정도 됐는데 이중란 노무사님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죠. 네. 반올림이 아니었다면 아마 몰랐어요. 오늘날까지 그런 네. 싸움은 생각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노무사님 혜경 씨 덕분에
이 반도체 산업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뇌종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경우가 여러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혜경 씨는 정작 받지를 못했고요. 예, 혜경님이 최초로 이제 신청한 건 맞지만 이제 혜경님은 안 됐고, 근데 그 혜경님이 최초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슈화가 되면서 이후에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하나둘씩 인정 사례가 쌓였고, 그다음에 이제 혜경님이 된 것입니다. 네, 그 반올림이라는 단체에서는 지금 어떤 사건들을 다루고 있나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지금 다루고 있고, 제 산재 신청 지금 진행한 건수는 벌써 142건이니까 예. 꽤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직업성 암과 희귀 질환들이거든요. 네. 직업성 암이라고 하면 이제 백혈병 같은 혈액암부터 시작해서 유방암, 뇌종양 이런 여러 암들도 있고, 대부분 희귀 암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희귀 질환 같은 경우는 루푸스, 이런 루푸스 전신성 경화증, 이런 사실 일반 생활에서는 듣기 쉽지 않은 그런 그러네요. 질병들이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예, 왜냐하면 산업재해로 이제 인정을 받는다는 건 직업병으로 이걸 우리 사회가 이걸 인정을 한다라는 뜻인데, 예. 지금까지는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지만 과거 시절에는 그것이 직업병이라고 사실 잘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도 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산재 판정은 뭐 어떤 것들을 인정받게 된 건가요? 사실 이번 산재 제가 주장을 했을 때도 이제 과거에 10년 전에 주장한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은 주장들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것들을 이제 함께 담아서 주장을 했을 뿐이죠. 나외에 노출됐다, 플럭스라는 물질에 노출됐다, 유해물 그리고 유기용제에 노출됐다, 이런 것들은 과거 10년 전에도 똑같이 했던 부분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인정이 된 이유는 그 당시 10년 전과 달리 지금은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어떤 위험성들이 있는지 조금 더 많이 드러났고, 예. 이 질병들, 희귀 질환, 암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직업병으로 판단해야 될지 이런 예. 판단 기준들이 이제 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노무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 과정을 준비하시면서 부담감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 10여 년 전에도 주장했던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어떠셨어요? 그런 과정들이. 네. 지금 웃으시면서 이제 다 이제 드러나요. 예, 사실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예. 이게 저의 첫 이제 이분위기도 반올림 들어오자마자 맡은 사건이니까요. 네. 그리고 혜경님이 이번에 재신청하는 게 사실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기회였으니까, 떨려요. 네. 그렇지,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 인정시켜내야겠구나 이런 예. 생각도 있었고 해서 부담이 사실 굉장히 많이 되긴 했었어요. 그 준비하신 신청서가 50쪽이 넘는다고 들었는데요. 50페이지? 예, 50페이지 넘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네요. 와. 예,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지금까지 이제 10년 동안 밝혀졌던 것들을 다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어디나 다 그렇겠지만 특히 삼성 같은 경우도 그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노동자인 내가 이걸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삼성에서는 이게 영업비밀이라고 자료 하나 제공 안 하는데 노동자인 내가 피해자 당사자가 이걸 입증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법원에서도 이건 노동자의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료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네. 영업비밀이라고 삼성에서는 안 줬었거든요.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랬었는데 이제 어쨌든 임정환 변호사가 미국에 잠깐 나와가지고 자기가 예전에 법 공부했을 때 혜경님의 이 사건을 재심을 해도 법에 걸리는 건 없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이종란 노무사님한테 한번 혜경 씨 거 재심을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이제 언지를 줘가지고 네. 그걸 이제 우리 조승기 노무사님이 맡아가지고 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근데 네. 나는 이거를 또 재심을 해서 만약에 또 지면 혜경이 응어리는 진짜 누구도 풀어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네. 사실 걱정은 나는 해보고 싶어요. 벌써 그것만 해도 한 치고 두치라고 혜경이 본인이 아니니까 네. poka지 거 뭐 안 되면 많은 거지. 이제 그랬는데 조심스럽게 제가 혜경이한테 물어봤어요. 혜경아, 이거 임자연 변호사가 이렇게 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대는데 한번 해볼까? 근데 안 돼도 너 실망하면 안 돼? 네.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나한테 좀 시간을 줘봐. 이랬더니 좀 있다가 엄마 한번 해보자. 우리 밑저의 네. 번전인데 이랬는데 이제 조승희 검사가 너무 이거를 신경 써서 진짜 너무 완벽주의거든요. 예. 예. 마음이 좀 놓이시나요?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진짜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그런데 산재로 인정이 되려면 사실 노동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정보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깝깝한 싸움들을 지난 10년 동안 이제 해온 네. 셈이죠. 근데 이제는 그 산재 신청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씩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하나씩 이제 정보가 드러나게 됐던 것이고 네. 그것이 지금 모여서 생각보다 꽤 많이 이제 드러나 있거든요. 물론 네. 아직도 드러나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쌓여서 사실 이번에 인정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그동안 지칠 때도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또 이 일로 많이 힘드셨을 테고, 듣기로는 중간에 삼성에서 10억을 제시하면서 회유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싸움을 이어가신 이유, 혜경 씨가 특히 꼭 말하고 싶다고 한 부분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나 같은 환자 나면 안 되잖아요. 돈 벌었다고 지금 집안 다 망가져. 내 몸 망가져. 이러면서 있어야 해요. 왜? 자신과 같은 사람이 또 나와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의지로 이 정말 힘든 싸움을 이어왔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솔직히 포기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딸이 상처받는 모습도 보잖아요. 저는 그 삼성에서 이제 인사과에서 처음에 이제 모 과장이라는 사람이 전화 와서 이제 그때부터 회유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저희 집에 법률 사무소라는 그 명함을 들고 온 사람이 6번을 찾아왔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희한테 10억을 제시했을 때 네. 사실 저는 받으려고 그랬었어요. 받으려고 저희 아들하고도 같이 그 사람을 만났었고 예. 그래도 마지막으로는 주인공한테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혜경이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엄마 나는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되냐. 제가 한 3분을 설득을 시켰어요. 네. 엄마가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다 얘기를 했어요. 네. 나 너 업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래도 안 된대요. 내가 혜경이 귓방석을 4대를 때렸어요. 그때 네, 설득하시다가 네. 예. 이래도 안 되냐. 안 된대요. 엄마 나 같은 사람 또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근데 누군가가 나를 와서 여기 머리 땅 때리는 것 같은 기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짜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확 껴안으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 같이 막 울었어요. 울면서 네. 그래 우리 한번 싸워보자. 끝까지 가보자. 네.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네. 지금 뭐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요. 어떠세요, 노무사님? 이 사건, 이번 판결로 앞으로의 노동 사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네, 이번 사건이 꽤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근로복지공단이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일종의 사과를 한 셈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법원까지 가서 근로복지공단이 이겼으니까 사실 예.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이걸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산재로 다시 인정했다는 것은 자기가 과거에 틀렸었고 아. 과거에 정말로 몰랐었고 네. 그런 무지함에 이제 기반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사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랑 사실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위험들이 있더라도 다르게 이제 판단하겠다 이런 다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자신의 잘못들을 이렇게 사과해 주니 고맙네요. 아유, 진짜. 혹시 두 분이 이제 오늘 방송에 출연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실까요? 먼저 어머니께 좀 여쭤볼까요? 네, 저는 우리 혜경이 말 맞다나 우리 혜경이는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이렇게 방송국에 나가서 인터뷰하는 게 미안하다. 그게 그래서 왜 미안하냐. 나는 됐는데 나보다 힘든 사람들은 안 됐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런데 우리 이번에 혜경이도 어쨌든 대법까지 가서 패소했지만 다시 재심을 해서 이겼다라는 거는 내가 아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목소리를 높였으니까 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실망들 하지 않고 네. 혜경이 사례를 보고 좀 더 기운들을 차렸으면 힘을 네.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조승규 노무사님은요? 아직 전자산업에서도 지금 많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저희한테 들어온 병들은 처음 만나는 병들이 너무 많고 그래요? 예, 그리고 처음 만나는 공정들도 많고 처음 만나는 위험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사실 반올림이 이제 그간 10년 동안 해온 거, 그리고 혜경님이 10년 동안 쌓아오신 것은 과거에는 몰랐던 것들이 지금 이제 밝혀진 사실 그런 과정들이었거든요. 네. 그걸 생각하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위험성들도 조금 다르게 이제 판단을 해줘야지 않을까.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직업병으로 이제 인정하고 그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는 좀 바뀌었어요. 노동자가 입증하지 말고 사용주가 자기가 책임이 없다라는 걸 입증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유, 얼마나 이 싸움에 상처를 많이 받으실지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오늘 마지막으로 혜경 씨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마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혼자 아니에요. 마누님 식구들 다 감사해요. 진짜. 그리고 특히 우리 엄마 고마워요. 많이 사랑하고 고마워요. 노동자들이라면 그 권리 가운데 정말 그 근로를 하면서의 안전, 건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 사회가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루빨리 획기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두 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혜경 씨와 또 한혜경 씨 어머니 김신여 씨 그리고 이번 산재 판정을 이끌어낸 조승규 노무사 이렇게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목요 초대에서 방송분과 또 한혜경 씨의 인터뷰 동영상은 강원 CBS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다시 보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 낮 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